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밤 10시에 한국 대 가나전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의 심판이 EPL에서 손흥민 선수를 퇴장시켰던 사람이라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레드카드를 들이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또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여당 대표나 마찬가지인데 저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찢어주긴 뭘 찢어줍니까? 제가 다 부끄러울 지경이고요. 최근 일부 일본 팬들이 전범기를 내걸었다가 세계적 망신을 당한 일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걸었다가 피파에서 빠르게 철거하기도 했는데,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저런 전범기에 경례를 시키는 지도자가 진짜 대한민국 지도자가 맞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는 거고요. 여당 비대위원장이란 사람도 저게 뭐하는 짓인가 싶을 따름입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망언 퍼레이드를 쏟아내고 있죠. 본인이 5시에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보는데 3시까지 청담동에서 술 마시겠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출근길 문답 당시에 저렇게 까치집하고 나온 건 둘째치고 본인이 조간신문을 다 본다고요?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기사 읽을 시간도 없다며요. 2달 만에 달라진 겁니까?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하고,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이명박 가훈이 정직이어서 정직하게 산다는 말 이후 최고의 거짓말이다, 간만에 빵 터졌다, 웃음 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새벽 아리백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죠.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한참 후퇴시켜서 윤석열 정부에 항의를 한 거고요.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21.6%로 감축한 건 상당한 역주행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한 일부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상에 비중을 원래 30.2%로 잡았는데 이것보다도 크게 후퇴한 거죠. 최근 삼성전자에서도 아리백 동참을 밝혔는데 오히려 국가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58%가 1년 내 금융위기 충격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 위험 요인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악화, 가계부채 상환 부담 등을 꼽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안 챙겨봅니까? 조간신문으로 도대체 뭐 보는 겁니까? 본인 따옴표 나온 거 보고 심취해 있습니까? 반대로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는 크게 줄어들었죠. 특히 금융 취약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큰 금융업권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사 등 주로 비은행업권이 지목됐는데요. 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악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부담 증가,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와 우발채무 현실화, 국내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 이런 이유들로 금융 시스템 위기가 코앞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은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면서 저렇게 또 쇼를 하고 있죠. 잠정 중단된 출근길 문답과는 별개로 국민과의 대화를 추진하며 뉴미디어 소통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라이브 스튜디오를 하면 소통이 강화됩니까? 실시간 댓글을 열어놓기라도 한답니까? 뉴미디어 관련 인력을 보강한다고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본질을 아직도 제대로 못 찾고 있죠.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밑바닥을 치는 겁니까? 노출되면 될수록 리스크는 더더욱 커져가는 거고요. 취임 반년이 지나도록 대통령 얼굴도 못 보고 있다, 이런 불통은 처음이다. 오죽하면 야권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협치 포기, 불통 대통령,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민낯인데요. 소통은 무슨 소통입니까? 그리고 매일 신문을 챙겨본다고요? 그럼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떤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 뻔히 알 텐데도 정부에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계속 협박하고 있죠. 당장 이상민 장관은 오늘까지 파면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아직까지 입장 변화도 없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수상한 검찰의 움직임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부패방지법은 민간 사업자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취득한 이익을 몰수, 추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위례와 대장동은 동일한데 위례건으로 부패방지법을 적용해서 기소했고 취득한 수익 211억을 몰수 추징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에서 취득한 수익은 약 20배인 최소한 4,040억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몰수하고 추징하기 위해선 부패방지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검찰은 대장동에선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대장동에 부패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냐? 돈을 빼돌릴 시간을 주는 거냐? 이것도 기다림의 미약이냐? 라고 뼈를 때렸죠. 그래서 대장동에 부패방지법을 언제 적용하는지, 왜 안 하고 있는지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든 말든 저들은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죠.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의 58명가량으로 파악된다는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50억 클럽은 방치해놓고 이재명 대표 뭐 하나라도 잡으려고 저렇게 압수수색 남발하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하지 마라. 군사 독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지 않았냐? 검찰 독재도 끝에 다다랐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 방심해선 안 되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